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릉 보현사의 이안된 성보 문화재를 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고양시청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천년고찰 보현사의 학술강좌를 마련해 주신 보현사의 주지스님, 승원 스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목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강릉 보현사는 보현산을 주산으로 동쪽 기슭에 자리한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열정사의 말사입니다. 650년 신라 진동여왕 4년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이후 889년 낭원대사에 의해 개청되었고 고려 조선을 지나 오늘날까지 법등을 이어오고 있는 천년고찰입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인 성보 문화재,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성보는 성스러운 보물을 말합니다. 즉 불교의 교리와 신앙에 기초하여 예배의 대상으로 조용된 조용부를 말합니다.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불교 유산인 건축, 불상, 불화, 석탑 및 성물, 물구, 전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찰의 성보 문화재 가운데 동산 문화재는 다양한 이유로 원래 봉안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반대로 다른 곳에서 옮겨오는 이안 방식을 통해 신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강릉 보현사에서도 이러한 성보의 이안 방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강릉 보현사에 이안된 성보 문화재가 과연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성보 문화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보현사에서 또는 보현사로 이안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현사에 이안된 성보 문화재들을 이제 살펴보기에 좀 앞서서 먼저 보현사의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현사는 신라 말 창건한 지장선원을 계승하여 영동 및 영서 중심에 자리한 이름난 사찰입니다. 650년 자장율사에 의해서 최초로 창건되었고 이후 899년 낭원대사가 지장선원으로 개창하였습니다. 이후 고려시대의 사찰의 연역은 알 수 없으나 18세기부터 보현사로 개칭하며 지장선원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보현사의 연역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성보 문화재는 낭원대사 탑과 낭원대사 탑비입니다. 이 중에 좌측에 있는 낭원대사 탑비는 낭원대사의 출생에서부터 경혜왕이 대사의 덕을 기려 국사로 예우한 사실 및 입적까지 그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보현사의 대표적인 성보 문화재입니다. 대사가 96세의 나이로 입적하자 당시 경혜왕은 낭원이라는 시호와 오진이라는 탑의 이름을 내렸으나 대사가 입적한 뒤 10년 뒤인 940년에 세워졌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탑비는 거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머릿돌을 올린 구조를 보입니다. 용의 머리를 갖춘 거북받침돌은 육각에 벌집 모양이 새겨져 있고 중앙에는 구름 무늬로 장식된 높은 비자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에 머릿돌은 밑면에 연꽃을 새기고 그 위로 여의주를 다투는 두 마리 용을 힘차게 조각하여 꼭대기에는 석탑처럼 복발, 보륜, 보주들을 얹고 있는 매우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 비문은 당대 문쟁가인 최원희가 짓고 서해가 구족달이 썼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10세기 초반의 대표적인 고승 탑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 보현사에는 사진에서 왼쪽에서 보는 것 같은 성보 문화재가 전하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이 지금 안상 내부에 이 사자를 조각한
팔각대자와 머리를 버렸으나 손의 일부와 높은 무릎이 지금 표현된 불신이 표현된 석조 유물이 남아져 있는데 이 유물은 강릉하고 지금 인접한 그 양양의 서림사지의 석조 비로자나 불자상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상입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그 낭원대사 탑비가 10세기 초반에 10세기 전반에 지어진 탑인 반면에 이 지금 낭원대사의 지장선언 이전부터 이 비로자나 불상을 조성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장선언 이전에도 사찰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고려시대의 기록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선시대 1530년 신진동국 여지 승남의 강릉 도부에 지장사는 보현산에 잇따른 기록을 통해서 지금 성상면에 보현사가 그 낭현대사가 개창했던 지장선의 전통이 적어도 조선시대인 16세기까지는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찰의 이름이 지금과 같은 보현사로 바뀐 것은 언제일까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이 보현사와 관련된 기록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1872년 강릉부 지도로 지금 현재와 동일한 성산면의 보현사라는 사찰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들은 보현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 자료들을 좀 정리한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정리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거는 1755년에 작성된 기해계장 미탁의 자목의 내용이고, 가운데 있는 내용은 1766년 명주부 보현사 사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자료는 1799년에 기록된 범우고에 대한 내록입니다. 이 파란색만 좀 읽어보면 먼저 그 1755년에 기록된 기해계장 미탁의 자목에 따르면 개원 각자가 쌀과 콩을 모아서 보현사에 저장해 두고 큰일로써 주군이와 영혼을 불러 달래고 은덕을 널리 베푸는 데 사용하였다. 1738년 예책과 새로 만든 책자가 절과 함께 불에 타는 화를 당하였다. 그러나 1740년 가을에 또 화재를 당하여 마침내 한 줌의 재가 되는 불운을 면치 못하였으니, 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38년에 한 번 화재가 나고 1740년에 또 화재가 났고 1755년에 이제 보현사를 중창하면서 이런 미탁의 자목에다 이런 서문을 적었고요. 두 번째는 명주부의 보현사 사적입니다. 명주부에서 30리쯤에 있는 사찰은 보현사이다. 중앙에 있는 것이 보현산의 지장선원이다. 신라 때 터를 열어 지금까지 천년하고 수백 년이 지났으니 그 사이에 흑만 선생은 한두 번이 아니다. 갑신년 1764년에 겨울에 또 애군을 만나 아직 수리하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강원도 강릉 지장사는 보현산에 있었으나 폐사되었고 보현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보현사는 1738년 그 조선시대 조선 후기 이후로 1738년, 1740년, 1764년 연이어 화재가 일어나 사찰이 모두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1738년에 일어난 사제는 가장 큰 화재로 사찰의 기록이 모두 불탔는데, 다행히 미탁의 자목을 라는 책을 찾아서 옛 기록을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찰의 이름을 다시 이제 보현사로 명기하였고, 1799년에는 사찰의 이름이 지장선회에서 보현사로 완전히 바뀐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우고는 뭐 지도들과 똑같이 기록들이 마지막 기록들이 이제 명기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18세기 중반 이후에 보현사라는 사찰 명을 이제 썼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보현사로 옮겨온 또는 이제 보현사에서 옮겨간
이안된 성보 문화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보 문화재에 실제 이안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조선시대에는 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주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사찰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다름 하나는 사찰이 새롭게 창건하거나 정각 내부에 봉안해야 할 성보 문화재를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록은 탑사 남지와 단양군 원통함 중수기 등의 기록인데요. 읽어보면 1732년 큰 흉년에 암자가 비고 절의 중들의 수요가 줄어들자 몰래 유철상, 고물을 파는 상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인을 불러서 절의 소유물을 팔아 이득을 나누니 이것들이 모두 일시에 없어지고 말았다라는 좀 기록이 있고, 1738년에 시작한 불교 억압 때문에 절을 꿇은 말이 아니었고 악순환만 되풀이되어 모두 참혹한 직분을 이르렀다라는 이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한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사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찰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성보 문화재들이 이안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정산 범어사 대종기에 있는 기록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응신 설소화상이 하만 대사에 가서 종을 팔기를 원하였다. 3월에 이치게 밝은 취업과 희운 두 노승이 다시 찾아가 공과 시를 논의하여 980냥의 값을 주고 샀다. 1803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종이 그 당시 그 하만 대사에서 매매로 사와서 현재 그 범어사 종루에 지금 봉안되어 있는 종입니다. 지금 종신에 그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적고 있는 주종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만 여항산 대사라는 그런 것을 기록해 나서 이 종이 원래는 하만 대사에 있다. 1803년에 사찰의 기능이 없어진 후에 범어사에서 사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경남 하만 대사 같은 이 사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범우고에서는 이미 금폐, 그러니까 이미 폐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서 18세기 후반부터 폐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무안 법청사 동정입니다. 현재는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에 있는 동정이고, 오른쪽은 담양 용천사 동정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통영 안정사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무안 법청사 동정은 그 지금 해남 대흥사에 지금 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천불봉양각 시종기라는 현판에 따라서 1823년 매매로 해남 대흥사로 이안된 게 확인이 되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 담양 용천사 동정도 그 안정사 대종기 현판, 이게 1908년에 써진 기록인데, 이 기록에 따라 가지고 현재 봉안 사찰인 경남 통영 안장사로 이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사찰을 새롭게 창건, 중창하면서 성보 문화재를 이안한 사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경기도 고양시 그 북한산 안에 있는 승영사찰인 상원사에 봉안된 아미타 삼존불입니다. 이 지금 묵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대세지 보살 밑에 연화대저 묵서인데요. 이 묵서를 살펴보면 강희 52년 1713년 개사 7월 초 닷새에 시작하여서 8월 26일에 불상의 제작을 성공리에 마쳤다. 노족사 극락보전 좌보처 관음을 연화대자에 봉안한다. 조성한 곳은 노족사 별실이며 연화질 증명비구는 청기와 종변비구이다 라는 기록입니다. 상운사는 1711년 북한산이 축선된 이후에
산성의 상시 관리 및 방어를 위해서 설치한 신형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족사는 현재 그 북한 산성 내에 있지만 다른 사찰입니다. 그래서 불상을 노족사에 모신 후 상운사가 창건이 되면서 노족사에 있는 부처님을 인근 사찰로 이안한 사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공주 그 동불사의 붕원 중인 성보문화재입니다. 여기도 사찰을 새롭게 창건하면서 성보문화재를 새롭게 그 인근 사찰에서 이안한 경우입니다. 공주 동불사는 1918년 시민의 후원으로 설립한 마곡사 공주 포교당이 그 지금 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찰 법당 안에 봉안된 이 목조 열애자상과 이 1741년에 만든 이 동정들은 본사인 그 마곡사에서 이 공주 포교당을 설립하면서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혼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찰이 새롭게 창건되면서 원래 사찰이 봉안하고 있었던 유물을 옮긴 사례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강릉 보현사와 관련된 성보문화재 가운데 이안하거나 이안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현사로 옮겨온 성보문화재입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그 보현보살인데 이게 지금 지금 일단은 복장 조사를 통해서는 노문수로 밝혀졌습니다. 보현사의 노문수 보살은 원래는 고려 후기에 제작된 작품이지만 1599년 세조가 상원사를 1559년 중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1466년 세조가 상원사를 중창하면서 제작한 상원사의 동자 문수상과 함께 봉안되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원사에는 그 상원사 진영원에는 1660년 그 삼창 때 그 환적 의천이 만든 새로운 문수 보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진영원의 삼창 때 그 새롭게 문수 보살상을 만들면서 이 노문수를 인접한 보현사로 지금 이해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현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 삼존불입니다. 이 보현사 아미타 삼존불은 불상 그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 발원문을 통해서 1691년에 제작된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 발원문은 지금 일부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내용 중 불상을 제작한 후에 이혼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서 다른 사찰에서 보현사로 이안된 성보문화재임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보현사에서 그 옮겨간 성보문화재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사에서 옮겨간 성보문화재는 현재 그 강릉시 금악동에 소재한 강릉 관음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강릉 관음사는 그 1924년 강원도 지역의 본사였던 월정사가 영동 지역의 일본 불교의 교세 확장을 대비하고 도심지 포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월정사 본말사 연합 강릉 포교당이 그 전신입니다. 1924년 그 근대 불교 잡지인 불교에는 이 당시 강릉 포교당에 대한 그 창건 설립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전하는데요. 여기 읽어보면 포교에 대하여 3년 전부터 전주지 홍보용 선사, 이 홍보용 선사, 이 스님은 월정사 당시 주지였습니다. 의 설계에 의해 강릉 내 금정에 1178평 부지로 가격 22,800원에 매입하여 총 공사비 21,000원으로 포교소 및 요사를 건축하여 올해 5월 18일에 비로소 낙성식과 봉불식을 계획하니 일반 시민은 물론이요 부군 각 군의 신사숙녀 2만 명에 달하니
강릉 일대가 일시에 불교의 세가로 변하였다. 강릉은 강원도 24개 군 가운데 인구 7만으로 1위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군이고 예로부터 사대부가 거주하고 관청 건물과 개인의 가옥도 거대한 곳이 많았다. 읍중앙에 새롭게 건축한 월정사 본말사 포교당이 우뚝 솟아 있어 시내 중앙을 내려본다. 이 포교당 내에는 금천 유치원을 부설하여 생도를 모집하였고 또 부인회와 소년부가 조직되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 불교가 도심지 곳곳에 이제 포교당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사찰들도 그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포교당을 설립을 하는데요. 강릉 집안의 대표적인 그 포교당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 포교당을 통해서 그 포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그 강연, 교육, 사회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대중과의 이제 직접적인 소통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좀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기록에도 봉부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고 현재 그 관음사 극락전 내부에도 조선시대에 제작된 관음보살 자상과 동정이 보관되어 있어서 이 포교당의 그 설립 시기랑 맞지 않는 유물들이 있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현재 강릉 관음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성부 문화재입니다. 좌측은 왼쪽에는 유의자를 한 조선시대 전기로 추정이 되는 관음보살 자상이 한 구가 지금 있고요. 반대편 오른쪽에는 1794년에 제작된 동종입니다. 이 두 점이 지금 강릉 포교당 예전에는 지금은 관음사와의 어떤 설립 연대랑 맞지 않는 유물들입니다. 이 가운데 1794년으로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동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종은 그 한 마리의 용이 그 소리를 빼는 음통을 갖춘 전통적인 종류를 갖추고 사다리꼴의 영곽과 합장형 보살 그 사이사이에 범자를 장식하는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종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종신 하단에 양각으로 이렇게 붙인 주종기인데 이 주종기를 확인해 보면 걸룡 59년 갑인 8월 1일 강릉 보현사 대종을 만들고 기록한다. 뭐 도감, 설휘, 뭐 삼강, 승통, 통정, 뭐 쾌현 해가지고 당시 했던 그 승려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에 있는 장인 권동삼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종기의 기록을 봤을 때 이 동종은 1794년 강릉 보현사 대종으로 만들어졌으며 수많은 승려가 후원자로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종기에 기재된 인물 가운데 그 보현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들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은 이제 보현사라는 종이 확실해졌으니까요. 이 위에 지은 사진은 그 보현사의 아까 연역에서 한번 간단히 언급했던 그 미타개첩 기해년에 다시 한번 고쳐 쓴 미타개첩입니다. 이 미타개첩 중에 1819년에 좌목을 지금 몇 개를 뺐는데요. 이 기록들을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로 해놨는데 이 주종기에 기재된 다양한 인물 중에 도감으로 했던 설휘, 삼강으로 참여했던 괴현, 서기로 참여했던 도필 스님, 그 다음에 전임질이었던 행호 스님, 자섬 스님, 그리고 서사였던 대현 이 스님이 지금 미타개첩 1819년의 기록에도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관음사에 소장되어 있는 동종은 주종기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794년에 보현사의 대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시 사찰에 소속된 보현사에 있던 승려들이 주축이 되어서 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에 찍은 그 유리건판 사진입니다. 왼쪽에는 1912년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인데, 이 유리건판 사진이 현재 그 관음사에 소장된 동전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용의 그 종류를 비롯해서 굵은 횡선으로 종신을 구획하고 구획된 상단에만 사다리꼴에 영곽하고 보살입상, 범자를 기재하는 것들이 동일하며 하단에도 명문판을 붙인 것들이 확인합니다. 동일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 작품은 그러면 1912년까지는 보현사에서 이제 보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강릉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강릉 포교당으로 옮겨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사찰재산 대장과 사찰재산 대장 등을 참고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은 못 갖고 왔지만 거기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보현사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종에 대한 현황만 이렇게 좀 빼왔는데요. 사찰재산 대장은 1928년 이전에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그 1916년에 만든 사찰령을 근거하여서 국내 사찰에 갖고 있는 재산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고, 사찰유 재산은 각 사찰의 주지에게 받은 재산 목록을 총독부 간부에 고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보현사는 월정사의 말사였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 그 관부 고시에 따르면 1932년에 고시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 표를 살펴보면 1928년부터 1932년 1월 이전까지에는 보현사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종은 총 3점이었던 것을 확인됩니다. 중종이 하나, 소종이 2개로 확인이 되고, 이후에 이제 그 총독부 간부에 고시되는 거는 중종이 1점이며 특이사항으로 높이는 3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료는 그 소장 유무에서만 차이만 보일 뿐 모두 중종은 1점이라고 이제 명확히 기재하여서 그 1912년 이후 1928년부터 32년 사이에 높이 3척의 중종은 보관하였음이 확인됩니다. 보현사에서. 근데 높이 3척은 지금의 기준으로 만약 환산을 하면 약 90.9cm입니다. 근데 현재 관음사에서 소장 중인 동종이 87cm로 거의 차이가 없어서 이 기록을 통해서 보았을 때 1932년 이후에 이 지금 관음사에 소장된 보현사 종이 관음사로 이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강릉 관음사 동종을 제작한 장인 주종장 권동은 아까 권동삼이라고 했잖아요. 이 권동삼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현사 동종을 만든 주종장 권동삼은 경상북도 대구를 근거지로 약 34년 동안 동종 4점과 금고 2점을 제작한 대표적인 사장입니다. 선배 장인인 이만중의 계보를 계승해서 그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장인입니다. 이 권동삼이 제작한 동종은 종류의 형태는 일정하게 표현하지 않으나 종신은 중앙에 이제 횡선으로 상하단을 구분하고 구획된 상단에만 그 문자를 문양을 장엄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특히 그 원권의 범자, 그 동글동글한 범자를 이중으로 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18세기부터 지금 보시는 거는 18세기부터 19세기 등의 동종인데, 권동삼의 경우는 지금 그
충북 보은 법주사에 있는 이만중의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안국사 동정이라고 전라도 무안 안국사에 있습니다. 무주 안국사에 있는데 이때 이만중이 그 대표 주종장이고 권동상이 보조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천국사랑 1818년 선음사 동정까지 권동삼이 주도적으로 만든 작품인데 이 권동삼의 경우 경상도 출신인 이만중의 영향을 받아 종을 만드는 장인으로 활동하였음이 확인이 됩니다. 양식적으로는 약간 차이를 보이나 그의 스승인 스승보다는 선배 장인이 이만중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권동삼의 양식은 그의 후배인 권중록이라는 장인한테도 계승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보현사 종을 만든 권동삼이라는 사람이 1818년에 만든 종이고 이 종에 지금 표현된 범자 밑에 합장을 하고 있는 보살 입상이 안동에 있는 봉종사 종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종의 장인이 권중록으로 밝혀져서 같은 성을 쓰는 장인의 계보가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듭말을 정리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사는 신라 말에 창건한 지장선원을 계승하여 영동과 영서의 중심에 자리한 이름난 사찰입니다. 15세기까지는 지장선원으로 불렸으나 1738년 화재 이후에 보현사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꾸준히 법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현사로 이안된 성보문화재는 아까 살펴봤던 1599년 중수된 노문수 보살상 그리고 1691년 제작된 대웅전 아미타 삼존불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현사에서 이안한 문화재는 지금 현재 강릉 관음사에 소장 중인 1794년 보현사 동정이었습니다. 특히 이 동종은 주종기에 기재된 인물 가운데 설휘, 괴현, 도필, 행호, 사섬, 대연 스님 등은 1819년에 기재된 기해계장 미탁의 첩에 자목 부분에도 등장을 하고 있어서 보현사에 소속된 승려였음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이 동종은 1921년 월정사 강릉 포교당이 설립됨에 따라 여기에 사용하기 위한 의식 법흥구로 1932년 이후 당시 월정사에 말싸였던 보현사에서 이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네. 질문이 지금 한 2개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중요한 성보 문화재가 옮겨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랑 두 번째는 보현사에서 옮겨 적거나 옮겨 문화재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대의 성보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지금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었던 보현사로 옮겨온 문화재 중에 가장 빠른 거는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1599년에 중수된 노문수 보살상입니다. 노문수 보살상도 지금 논란이 조금 있는데 중수기에는 1599년이라는 중수 기록만 있고 최초의 조송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당시 지금 노문수라는 기록이 여기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문수라는 기록이 있지만 이 상을 봤을 때 양식적으로는 고려 말에 이제 보살상을 지금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수를 하면서 원래 있던 복장을 삭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원래 있던 복장 기록도 같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계금 중수 원문만 있고 이 외에도 다른 다란이들은 당시 시대에 있었지만 원래 이 상에 대한 존상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은
1599년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노문수라는 거는 뭐 경전에는 또 나오지 않는 얘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상원사 진영원에서 삼창 때 옮겨왔을까라는 것도 뭐 얼마 전에 발표는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현재 기록상에서도 가장 좀 이른 거는 보현사 노문수 보살상, 그러니까 지금 보현보살상으로 지정된 고려기 그 보살상이 가장 좀 이른 거고요. 아마 기록이나 이런 현재 여건을 봤을 때 보현사가 지장선언에서 보현사로 이름이 바뀌고 중찬된 이후에 이 갖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보문화재가 다른 데로 이안되지 않으려면 사찰 측에서 그 성보 대장이나 아니면 그 사적기들을 다시 정리해서 보현사의 기록을 후대한테 남기는 것이 가장 낫겠죠. 그걸 위해서 뭐 기록만 남기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기록과 사진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음 그 주지 스님들한테 전달을 하면 성보 문화재가 옮겨가지 않는 경우들이 않을 것이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뭐 어느 사찰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어느 경기도 모 사찰에서 그런 이 성보 문화재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지정이 된 문화재 안에 복장이 있었는데 다음 주지 스님이 옮겨지면서 그게 사라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찾지 못하고 계속 지금 수사를 중인데 그 기록이 없으면 그 문화재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서 다음 스님들한테 그런 성보 문화재들을 인식시키고 주시는 것들이 좀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